일본인만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가게마다 복을 부르는 고양이 마네키네코가 손님을 맞이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위한 전용 아파트가 인기리에 분양되며 신사에선 고양이가 신으로 모셔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고양이의 보온 등 고양이는 일본에서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의 단골 주인공이고 헬로키티나 도라에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고양이 캐릭터입니다. 일본에는 네코노믹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고양이란 뜻의 일본어 네코와 영어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죠. 반려묘 문화가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를 말합니다. 작년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규모가 20조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양이가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일본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59%가 고양이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단연 애완동물 1위였죠. 그러던 것이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육 실태 조사에서 고양이가 953만 마리, 개가 892만 마리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얼핏 별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숫자 변화엔 우리의 미래에도 닥칠 몇 가지 생각거리들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건 700만 년 전입니다. 하지만 가축화한 건 겨우 10,000년밖에 되지 않았죠. 이집트인들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곡식을 갉아먹는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게 고양이를 길들인 이유죠.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무척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조에선 고양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항구를 드나들던 페니키아 상인들이 고양이를 몰래 빼돌렸죠. 쥐 때문에 고민인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등 지중 해변으로 퍼진 고양이는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 기원전 2세기엔 중국에 이르렀고 일본엔 6세기경 불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개보다 사람에게 헌신적이지도 않고 살갑지도 않습니다. 약 3만 년 전에 길들인 개에 비해 고양이는 가축화의 역사가 짧아 야생의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대개는 고양이보단 개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펫산업계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도 세계적으로 반려견이 48%, 반려묘가 38%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만 해도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철거 위기에 놓인 한 시골 마을 간이역에 타마라는 고양이가 역장으로 취임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화제가 되면서 일본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역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마는 8년간 큰 사랑을 받으며 역장 임무를 수행하다 2015년 급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타마를 추모하는 문상객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마는 일종의 트리거였을 뿐 일본인들이 개 대신 고양이를 선택하도록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밖에 없는 건 고령화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에선 75세 이상의 노인이 총 인구의 15%인 2천만 명이나 됩니다. 80세 이상도 10%인 1,200만 명이나 되죠. 개를 키우려면 매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보다 몸집도 작아 돌보기도 쉽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선택되는 건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일본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양이의 비중도 눈에 확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고양이의 증가는 1인 가구 확산과도 비례합니다. 일본의 1인 가구는 2010년 32%였다가 2020년엔 38%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죠. 출근도 해야 하고 반려동물도 돌봐야 하는 1인 가구 입장에선 개보단 고양이가 기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양이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배변을 알아서 잘 가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분리불안 장애를 훨씬 덜 느낍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가도
안심할 수 있죠. 일부 젊은 남성층에선 고양이를 키우면 여성들이 좀 더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도 고양이를 선호하게 되는 한 요인입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에서 살던 과거와 달리 점점 아파트나 맨션 등의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선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를 많이 키웠지만 공동주택에선 그럴 필요가 없죠. 민폐 끼치는 걸 꺼리는 일본인들은 개보단 고양이가 소음에 민감한 공동주택에선 더 알맞은 선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고양이 붐이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마당이 있는 넓은 주택을 지어 개를 키우고 경제가 나쁠 때는 가족 모두가 일하러 나가느라 고양이를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석유 파동 때도 고양이가 대폭 증가한 사례를 들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이 일본인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게 된 중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품종마다 물론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분양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듭니다. 무엇보다 개는 광견병 같은 의무 접종도 여럿이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하지만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적습니다. 일본의 관련업계 계산에 따르면 반려묘를 키우는 게 반려견보다 40% 정도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싶지만 수십 년째 월급이 동결되다시피 한 일본인들에겐 고양이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는 앞으로 부유층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냐는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보단 고양이가 일본인들의 기질과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자립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충성스러운 개보다는 독립적인 고양이에게 더 끌린다는 분석입니다.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어해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일정 거리를 두는 일본인들에겐 고양이의 냉정함이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책도 해야 하고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기도 해야 하는 개와 개 주인은 일정 정도 사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일본인들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보다 지난해 기준으로 2.7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간격은 자꾸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반려견은 5% 증가에 그친 데 비해 반려묘는 13%나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이미 고양이가 강아지의 게시물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처럼 인구 노령화가 급진전 중이고 1인 가구가 계속 상승 중인 우리도 고양이가 강아지를 앞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노령화 인구 감소를 동시에 겪는 나라가 많은 EU에서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집과 개를 키우는 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백 년간 마녀와 함께 사는 사탄의 동물이라며 수십만 마리의 고양이를 화형시켰던 유럽에서 말입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개를 좋아하는 나라였던 프랑스는 이제 반려묘가 1,400만 마리로 개의 2배 가까이가 됩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려면 주인은커녕 마치 하인이 되어 모시듯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이 집사를 자처하는 걸 보면 고양이가 대단한 매력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 소설가 오사라기 지로는 고양이는 고독하게 지내면서 강하게 자신을 지켜낸다며 이런 침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우리도 세계도 어쩌면 인간의 삶과 고양이의 삶은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대끼며 살기보단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걸 원하죠. 그 대가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인간을 고양이 붐이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